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상부터 함께 보시죠. 64세 여성분께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 혓바닥이 갈라지면서 입안이 건조하고 헐고 또 양치질할 때 따갑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에 눈까지 건조해서 뻑뻑하다고 하시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입안이 헐고 아프시다고 하셨는데요. 음식 삼키실 때는 안 힘드신가요? 그만큼 힘들지는 안 하고 네. 간이 들어간 거 하고 뭐 뜨겁거나 맵거나 그럴 때 자극성 있는 음식 먹을 때 네. 괴로워요. 네, 자극성 음식 먹을 때 괴롭다고 하셨는데 또 네. 눈도 건조하고 뻑뻑하다고 하셨는데 눈이 많이 피곤하신 건가요? 눈이 네 이래 비가 오고 하는 날은 좀 덜하고 네. 바람 불고 건조할 땐 더 심하고 그래요. 네, 바람 불고 건조할 때는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 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연락 주셨네요. 네. 예, 더 반갑습니다. 제가 시청자님께 몇 가지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네. 안구, 그러니까 눈도 많이 건조하시다고 말씀 주셨고, 구강, 네. 입도 많이 건조하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 그것 말고 눈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눈이 좀 뻑뻑하거나 화끈화끈거리거나 간질간질거리거나 혹시 이런 증상도 좀 같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없어요. 뻑뻑해요. 뻑뻑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으시고 네, 아니면 혹시 뻑뻑해요, 눈이. 예, 눈꺼풀 안쪽으로 좀 거칠거칠하다는 느낌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으시고 네. 눈 잘 충혈되시나요? 충혈은 잘 안 돼요. 충혈은 잘 되진 않으시고 네. 음식을 삼키는 게 뭐 약간 불편할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 뜨겁거나 매운 거 드실 때만 좀 괴로우시다고 하셨는데 네. 입이 건조하면 이렇게 오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 좀 물을 어떠신지 먹어가면서 모르겠어요. 말을 해요. 예? 네. 물을 마셔가면서 말을 해요. 아, 물을 마셔가면서 말을 해야지 말이 이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혹시 최근 들어서 뭐 한 2년 정도 전서부터 혓바닥이 좀 갈라지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네. 혹시 이렇게 치과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충치가 많이 생겼냐? 혹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특별히 한 임플란트 한 지가 한 10년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 이렇게 감기도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건조해서 목이 건조해서 마른 기침을 계속 해야 되거나 그런 증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네. 아침에 이렇게 관절 통증 같은 거 혹시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 삼기랍니다. 아, 그러세요.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는 예. 제가 소음이라 그러대요. 한의원에서. 한의원에 가보셔서 체질 진단도 받으셨나 보네요. 체질 진단도 받고 돈도 많이 썼어요. 치료도 많이 하셨다는 의미시죠? 예, 치료도 한 9개월 동안 했어요. 9개월 한의원에. 동안. 근데 증상은 좀 어떠셨나요? 증상 변화가 좀 이렇게 증상이 호전적으로? 조금 호전되는 것 같더니만 예. 요즘 와서 또 좀 그렇다가 안 그렇다가 이러네. 예. 잘 안 낫네요. 그러시군요. 혹시 면역이 가족분들 떨어졌다 중에서 네,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예,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좀 다른 병증이거든요. 근데 혹시 네. 류마티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아, 그러세요. 가족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도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 그런 분은 안 주변에는. 계시고 류마티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들어보셨단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요. 제가 뭐 직접 진찰은 하지 않고 몇 가지 이렇게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만 파악하기엔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네. 일단 뭐 지금 진료를 계속 받고 계신 9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셨다고 했는데 네. 한의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한의원에 다시 또 좀 가셔서 진찰을 다시 한번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면역 검사 같은 것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병원에도 가봤어요.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아산병원에. 가니까 아산병원에서는 혹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게 가니까 예. 잘 먹고 푹 쉬세요 이런 말만 하고. 잘 먹고 푹 쉬시고 이렇게 네, 속상자라면 좋아진다. 대구도 대학병원에 가니까 예. 뭐 구내염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 예. 한 근 1년 동안 치료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호전이 없어서 다시 호전이 한의원으로 가가지고 별로 없으셔가지고 한 한의원에 9개월 가셨고. 동안 뭐 한의원에 가니까 면역이 떨어졌다 그래요. 예, 그러시군요. 그래 약 먹고 침 맞고 한의원에다가 또 뭐 요래 통에 들은 거 그거 뭐 아주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뭐 150만 원, 60만 원 투자했어요. 아. 9개월 동안. 그러셨군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치료를 열심히 그래도 잘 안 받아보셨었네요. 낫네요. 네. 예.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각각의 증상들, 예를 들어서 안구 증상이라든지 구강내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절의 증상이라든지 소화기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진단은 내려질 수 있어요. 뭐 구내염 진단도 내려질 수 있고 안구건조증 진단도 내려질 수 있고 구강건조증 진단도 내려질 수는 있는데 요거를 종합적으로 했었을 때에는 혹시 이제 류마티즘 진단도 예전에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류마티즘은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 자가면역의 또 일종의 하나인 혹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아니 검사를 그 예. 대구 4대 뭐 대학병원에서 쇼그렌즈 증후군 하대요. 예, 그런 말씀도 들으셨나 보네요. 네. 예, 이 쇼그렌 증후군 제가 좀 이따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가면역병증이고 되게 만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치료가 뭐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좀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되어서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섭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른 원장님도 설명을 주실 거니까 그거 한번 청취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네. 이번에는 양재원 원장님 말씀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내염 때문에 구강 건조 때문에 그 고생 많이 하셨네요. 병원도 많이 네. 다니시고 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원인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이렇게 이게 심장이 열인지 아니면은 위장이 열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이렇게 진액이 이렇게 부족해서 온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진액이 이렇게 부족해서 오는 경우보다도 우리 열 때문에 오는 경우 많거든요. 어머니 혹시 정신적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셨다든지 그런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건 해결이 됐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완치가 안 되네. 온갖 약을 다 써도. 그렇죠. 그 열이 네. 심장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화병이라 해서 그런 게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를 이렇게 되면은 화를 받게 되면은 간 쪽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증상을 다 받아보셨는데 그냥 푹 쉬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어떤 특별한 병증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심장에 이렇게 열, 화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내 건조증이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고 화병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 해서 해가지고 9개월 동안 치료하고 침, 뜸 다 했어요. 9개월 동안.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인연을 또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한의원 가셔가지고 좋은 치료 이렇게 받으셨겠지만은 우리 또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다는 곳에 우연찮게 갔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낫는 경우 어떻게 이런 심한 병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인연도도 중요하니까 또 다른 한의원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이런 심장의 열, 화병이 조금 오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심장 열을 좀 치료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시고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의 열을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황만기 원장님,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시청자님들께서 뭐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처음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 그거 한번 들어봤어. 병원에서 진단 그게 아닌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 이렇게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부터 제가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말이 어려운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게 국경 수비대가 한마디로 쿠데타 일으킨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국경 수비대가 뭘 방어를 해야 되냐. 우리 몸의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 침투하는 거를, 외부 공격 인자들을 최대한 이렇게 국경에서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이라고 하는 국경 수비대인데, 이놈들이 자기 몸을, 그러니까 우리 아군을 공격한다, 내 몸을 공격한다. 이게 자가면역병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쿠데타, 내 몸을 공격하는 여러 쿠데타의 양상 중에서 여러 양상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 나누어지는데,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쿠데타는 건조해지고 뻑뻑해지고, 아까 양재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도 살짝살짝 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게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특히 그 부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눈하고 입이거든요. 좀 전에 시청자님께서 눈 굉장히 건조하시다고 말씀하셨고, 구강도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얘기해야 될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징적으로 눈하고 입을 이렇게 많이 침범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쇼그렌 증후군은 눈과 입을 특징적으로 침범은 하지만 다른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호흡기 계통이라든지 생식기 계통도 다 침범을 해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자면, 이 우리 몸에서 이 인체 바깥으로 물을 내는, 액체를 내는, 뭐 점액을 내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액체 성분의 뭔가를 이렇게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를 외분비샘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인을 아직까지는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뭐 호르몬의 이상설도 있고, 뭐 이렇게 자율신경이 실조돼서 나타났다는 설도 있고,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나타나서 나타난다는 설도 있고, 감염에 대해서 이상 면역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지만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외분비샘에 이 림프구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니까 외부적으로 액체를 분비해야 되는데 액체를 분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나 뭐 입 같은데 뭐 충치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눈이 많이 화끈화끈거리고 까칠까칠하고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위장을 공격을 해가지고 위염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호흡기를 공격해가지고 뭐 간질성 폐렴이라든지 마른 기침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낼 수가 있고, 생식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그 이렇게 성교통, 그러니까 성교 전후로 이렇게 액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분비가 잘 안 돼가지고 성교통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관절의 증상도 수반할 수가 있어요. 관절이 물이 좀 충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물이 분비가 덜 되니까, 관절에 분비가 덜 되니까 뻑뻑해지니까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아침에 굉장히 이렇게 조조 강직감, 이게 잘 안 굽혀지고 잘 안 펴지는 그런 강직감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쿠데타의 양상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는 방향으로 쿠데타가 드러나고 있고, 주로 침범하는 건 눈과 입이다. 이렇게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양재원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한의학적인 거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 드시는 것. 그러니까 입만 적셔지는 정도로 해서는 이게 증상이 호전감을 많이 못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방이든 한방이든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대부분 느끼십니다. 그래도 치료를 하시는 게 악화 속도를 훨씬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나빠진다면 이렇게 나빠지게는 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관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받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 원장님이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양 원장님, 이 쇼그렌 증후군 안에 있는 구강 건조증 있잖아요.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왜 발병을 하고 뭐 치료법도 있을까요? 네, 치료법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현대의학적 구강 건조에 대한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그리고 기타 원인이 있는데요. 신체적 원인은 앞서 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그리고 뭐 노화, 그리고 영양결핍, 당뇨, 빈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강이 건조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원인,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우울증을 오래 앓았을 때 이런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제 투여를 이렇게 오래 받았을 때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한약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보면은 심장의 열, 위장의 열, 그리고 그 신장, 콩팥의 어떤 진액이 이렇게 부족 때문에 이런 구강건조증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을 먼저 이렇게 꺼뜨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액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진액 보충을 처음에 이렇게 보면 진액 보충을 먼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게 구강건조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진액 보충을 한꺼풀 벗겨 보면은 안쪽에 있는 근원적인 열이 보입니다. 그 열을 먼저 치료해 줘야지 그 구강건조증이 잘 해결이 됩니다. 이런 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심장열이 있고요. 그리고 위장열이 있습니다. 심장의 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혀는 심장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혀는 심장의 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을 오래 앓게 되면은 심장에 열이 생겨서 혀가 갈라진다든지 혀가 건조해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위장열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뭐 고량진미, 뭐 기름진 음식 이런 뭐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저녁에 늦게 먹는다든지 이런 습관이 오래될 경우에는 이런 위장열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입안은 위장의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의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구강건조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의 허약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오랜 병을 앓았다든지 아니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신장의 기능을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혹은 나중에 이렇게 자라서 신장에서 진액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해서 이런 그 구강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한의학적으로는 침 치료, 한약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침 치료의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인중, 승산, 대릉, 내관, 검진오객 사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중 같은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수구라는 혈자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물에 어떤 모이는 곳이라는 그런 뜻의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중에 침을 놓게 되면은 입안이 텁텁한 것이 해소가 되고 실제로 입에 침이 도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처방으로는 우리가 양격산화탕이라든지 육미지왕탕이라든지 그리고 백호가 인삼탕이라든지 이런 진액을 공급하고 열을 꺼뜨려주는 처방을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 원장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물을 자주 먹는다든지 그리고 입을 자주 헹궈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가글을 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 차를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구강건조증에 많이 도움을 됩니다. 뭐 신맛을 내는 레몬차라든지 귤피차라든지 그리고 진액을 공급해주는 칡차 이런 차들이 구강건조증에 도움이 되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